네. 돌아오는 주일 25일 날 네. 이재명 한동훈 대표 회담하기로 했는데 회담하게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양성 양성됐다고 하면은 판정을 받아가지고요. 그 회담이 안 될까 봐서. 네, 일단은 지금 연기가 됐다는 속보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오늘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봉하마을 또 양산마을 방문 일정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수년이 됐고 방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에 뭐 젊은 분이니까 예, 예. 뭐 바로 특별한 회복을- 것은 없지만은 지금 제 후배 동생이 네. 목포에서 100세 요양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리 주세요. 네. 그런데 한 권 더 가져와야 돼? 예, 책을 보여주시죠. 예. 얼마나 예뻐요. 자,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 이렇게 김대중 육성 회고록. 네. 이렇게 비교하니까 제가 김대중 대통령처럼 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미남이에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김대중 대통령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여야 대표회담이 연기가 돼 있습니다. 대표 회담 하는데 네. 빨리 나으셔가지고 해야죠. 해야죠. 그런데 보세요. 제 목포에서 100세 요양원을 하는 후배가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네. 노인들이니까 40여 프로가 코로나 환자입니다. 병원에 가도 입원을 거부합니다. 네. 코로나 환자 있다 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환자 전용 그 입원실, 음압 병실도 없어져 가지고 링거를 맞으려면은 차 속에서 맞고 있습니다. 차에서. 그래요? 그리고 약이 없다는 거예요. 박스비드.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그대로 올려놨어요. 페이스북에 썼더니 제가 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잘한 것 한 가지 있어요. 그렇게 코로나 방역 못했다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비난하더니 네. 세계적으로 K 방역 칭찬받던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방역을 잘못했다고 얼마나 비난하더니 이번에는 당신이 잘못한 걸 아나 봐. 그 문재인 정부 탓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예. 약품 이제 곧 35만 명이 감염될 거다. 그래서 약품도 막 급히 사드리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떻게 됐든 이재명 대표도 빨리 쾌차하기를 바라고 네. 차제 집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기대했던 대표회담이 연기된 것은 네. 참으로 유감스럽고요. 대통령 한동훈 대표 제발 그 구상 유치한 네. 세계 해외 터픽감을 좀 제공하지 말라. 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축하는 보내면 되지. 연락이 안 된다. 난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이게 뉴스가 되고.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축하는 보내면 되고 전화 안 받는다. 민주당에서 펄떡 뛰고. 자, 한동훈 대표 회담을 생중계하자. 이게 무슨 고시행 야구 대입니까? 네. 야구 시합입니까? 예. 뭔 월드컵 4강전 축구입니까? 축구 경기처럼.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를 보았지만은 예. 대표 회담 성중계하자 이런 구상 유치한 제안을 하는 대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전례가 나는 없었죠. 없죠. 생중계된 회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아직은 미안하지만은 덜 익었다. 아하. 덜 익었어. 덜 익었어요. 그러니까 예. 정치 경험이 없는 민주주의를 배우지 않은 아. 검찰 출신 대통령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고개를 돌리지 않아요. 네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방송에서도 그렇지만 저한테도 전화해서 형님 내가 검사 물을 빼는데 10년 걸렸습니다. 3선 되니까 빠집니다. 자들 안 됩니다. 그걸 한동훈 대표가 세게 들어서 빨리 정치 좀 배우고 네네. 민주주의를 체험 교육해라 받아라. 이 검찰식으로 해 네. 상명하복 이렇기 그렇게는 때문에 그게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 아니죠. 예. 그러니까 생중계하자고. 아니 아하.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정치 회담하면서 생중계하자는 나라가 있습니까? 정치 회담 그동안 많은 회담 하셨잖아요, 우리. 그렇죠. 의원님도 대표 하시면서. 네. 아, 바로 지금 책에다가 말씀하세요. 네, 제가 네, 책에다가 이제 서명을 해주고 계신데 사인해주고 계신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 이게 이제 회담 생중계는 한동훈 대표의 아이디어라고도 하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생중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어젠 또 얘기했습니다. 대표회담 생중계 민주당이 불쾌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다. 생중계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고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어제도 TV 토론을 해야지. 그렇죠. 그건 토론. 토론이지. 생중계 토론. 예. 그러니까 토론과 회담 앞으로. 이게 다른데. 앞으로 예. 많고 많은 날인데 음. 여기에서 두 분이 협치의 모습을 보여라 이거죠. 네. 그래서 최소한 최상병 특검 같은 것은 민주당에서 다 받았잖아요. 이 3자 특검 그것도 오케이. 받고. 예. 오케이. 제보공작 오케이. 네. 오케이. 그것까지. 그러면은 받아서 하겠다. 이걸 합의를 하면서 네. 민생 법안 등 쉬운 걸 해야죠. 김대중 대통령이 저를 문화관광부 관광체육부 장관 할 때 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에 대북 특사로 임명하시고 나서 55년 만에 처음으로 네.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거니까 북한 대남 특사를 만나서 구동존의하고 네. 선의 훈환해라. 음.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라. 네. 어려운 것은 뒤로 밀려라. 그래서 저는 두 대표 회담도 그 정신으로 하면 성공하고 또 만나자. 그러면 차라리 다음에는 TV 토론을 하자. 이것도 합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거부하고 풀고 네. 해결하는 정치를 거부하고 꼬이고 싸우게 하는 정치를 일삼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세력인 네. 이재명, 한동훈 두 대표가 대표회담을 정례화 성공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 시장, 격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여야 대표가 이제 만나게 되면 뭐 생중계든 아니든 만나게 되면 만나는 것 자체는 뭔가 합의안을 만들 것이다라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만들어줘요. 네, 어제도 뭐 여야 전세사기 특별법도 상임위에서 처리를 했고요. 합의해서 하는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러다 이제 용산이 고립되는 거 아니냐. 시장 격리 된다니까. 정치 시장 격리 시켜야 돼. 시장 격리. 지금 쌀값을 예. 윤석열 대통령이 80kg 가마당 20만 원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네네. 전국 농협에서는 40kg 벼 나락 한가마당 네. 6만 1,000원에 수매를 해가지고 15만 톤을 시장 격리 시켜놓은 거예요. 아하. 그런데 이게 쌀값이 내려가 버리니까 지금 농협이 전체적으로 부실화되려고 하니까 농협 중앙회 강호동 회장을 제가 만났더니 네. 1,000억을 들여서 쌀 쌀 소비 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이걸 처리하겠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벼 추수기간 지금 왔잖아요. 네. 이걸 매년 정부에서는 15만 톤 구매해서 시장 격리를 시켜줘야 돼. 그리고 6만 1,000원씩에 수매해달라. 네. 이렇게 농민회도 어제도 음. 해남 농민회 이무진 회장이 국회로 또 왔더라고요. 네네. 갈 곳이 없는 거야. 아하. 그래서 곳이 없어서. 요구하는데 그걸 결정 못 하고 있어요. 음. 아, 쌀도 이렇게 시장 격리하는구나. 거기서 내가 그 윤석열 대통령도 두 대표 회담을 해가지고 네. 정치 시장 격리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참. 그러니까 민생을 위해서 사실은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 뭐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협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협치하는 흐름에 함께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죠. 한 개 거부권 행사했고. 2, 3년 전에 MBN에서 초청해서 온 미국 MIT 네. 경제학 교수 S 모글로 교수가 와서 한국에서 그러더라니까요. 한국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네. 하니까는 한국은 정치적 갈등을 풀어야 된다. 정치부터 잘해야 경제는 자동적으로 따라간다. 네. 대통령이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이런 거예요. 여야 대표 회담을 해가지고 뭔가 뭐 합의안을 도출해낸다. 그렇게 됐을 때 뭐든지 됐을 나와요. 때 절대 염려하지 나올 마세요. 거- 나올 왜냐하면은 네. 한동훈도 음. 미래 대통령 후보를, 이재명도 대통령 후보를, 네. 목표가 그분들은 딱 정해졌어요. 아하. 그래서 미래 세력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협치의 길을 트기 위해서 이재명이 제안하고 한동훈이 흔쾌히 받아들인 양당 대표 회담이 최상병 특검은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네. 두 가지 조건을 민주당에서 받아들였고 네. 민생 문제는 전세 사기법 등 하나가 또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라법 이런 것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서영교 네. 전 최고위원은 아마 지금 한 7년째 구하라법을 주장하는데 예. 이번에 하기로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동 같은 것은 하고 네. 존이 틀린 아하. 것은 남겨놔라. 일단 선이 네. 쉬운 것은 하고 훈한 어려운 것은 뒤로 빼놔라.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대표가 미래 세력이 음. 이것마저도 합의 못하고 깨져버리면은 네. 그 사람들 미래 없어요. 지금은 져주고 양보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네. 맞아요. 져주고 양보하는 사람이 이긴다. 이 말씀은 정말 누가 들어도 딱 맞는 말씀인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야말로 바지 사장처럼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냐. 왜냐하면 결정권이 없을 것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지 사장 취급하면 안 돼요. 이제는 당신이 네. 뭐라고 했어요? 전당대회가. 예. 국민 뜻에 따르겠다. 민심을 따르니까는 63%로 네. 대표가 된 거예요. 음. 이재명 대표도 세상에 DJ보다 더 많은 85.3%. 85%로 된 것은 음. 우리 민주당 당원과 국민들이 네. 이재명을 도구로 써서 음. 대통령 후보 만들어서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 교체하자 아, 하는 집단 저성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분 다 네. 대표가 압도적으로 된 것은 민심을 존중했기 때문에 네.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 제가 늘 민심은 과학이다. 과학입니다. 그렇기 민심은 때문에 과학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지금 최상병 특검은 국민의 70%가 찬성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보세요. 어제 쿠키뉴스, 국민일보에서 여론조사 네. 보도한 거 보면은 양자 대결. 이재명, 한동훈 대권 후보로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대표가 50.7%, 네. 한동훈 대표가 30.4%. 어허. 물경 20%포인트 이상을 리드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오늘 선거를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데 앞으로 거의 3년이 남았잖아요. 이 사이에 두 대표는 정치를 잘해야 돼요. 민심을 존중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공 안 시키면 나부터 아하. 가만 안 둘 거예요. 네.